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포스팟에서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배유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안면인식 기술 및 사람 자세 추정 기술에 대한 소개와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순서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고요. 우선 안면인식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안면인식 기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면인식 기술의 현재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엔 사람 자세 추정이란 무엇인지, 사람 자세 추정 기술의 종류, 마지막으로 사람 자세 추정 기술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인식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얼굴 인식이라고도 하죠. 네, 안면 인식이라는 것은 디지털 이미지에서 인간의 얼굴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고 나아가서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인지를 인식하는 컴퓨터 기술입니다. 이런 안면 인식 기술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를 하고요. 단순하게는 얼굴의 영역을 검출하는 것도 하나의 안면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굴의 특징 정보들을 얻어오는 얼굴 정렬 기술이 존재합니다. 이 얼굴 정렬 기술을 이용해서 AR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영상의 밝기를 조절해주는 광도 보정이나 영상 정교화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다 종합해서 함께 사용하는 얼굴 검증이라던가 얼굴 식별 이러한 기술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면인식의 전처리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요. 아,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입력 이미지가 있고요. 이 이미지에서 사람의 얼굴에 대한 영역을 별도로 검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출이 된 얼굴 영역에서 얼굴을 이루는 특징점들을 검출을 하죠. 여기 보시면 눈썹과 눈, 코, 입으로 그리고 얼굴의 외곽선 이런 특징점들을 검출을 하게 되고 이렇게 추출한 특징점들을 동일한 기준에 맞게 정리를 시킬 수 있도록 정교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처리가 이제 끝난 특징점들을 이용해서 딥러닝 네트워크에서 어, 학습을 시키고 그래서 이 학습을 통해서 훈련이 된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검증 단계에서 어떤 사람인지 판별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안면인식 기술은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얼굴 식별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얼굴 식별 기술은 입력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얼굴 영상이 사전에 등록된 다수의 인물들 중 어떤 인물인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1대 N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기술은 얼굴 검증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술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얼굴 검증은 입력으로 두 개의 입력이 들어오게 되고 이 두 명의 인물이 동일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을 하는 1대1 검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안면인식은요, 예전부터 계속 연구가 되어 오고, 아직까지도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전에는 딥러닝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고, 패턴 인식과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얼굴 인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컬 바이너리티 패턴이라던가 거버와 같은 핸드크래프트 특징, 이 이제 얼굴 영상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핸드크래프트 특징을 추출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인물인지 판별을 하기 위해 분류 모델을 사용을 해서 얼굴 인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존의 컴퓨터 비전이나 패턴 인식 기술을 이용한 방법들은 실제 환경에서 얼굴의 그 얼굴 영상의 다양성, 다양한 변화가 발생을 했을 때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와 입력이 된 데이터가 너무 상이하게 다르게 되면 성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성능을 내기가 힘든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 딥러닝을 이용한 얼굴 인식 기술에서는
보시면 이제 특징 추출과 분류 모델의 학습을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대용량의 얼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얼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도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학습을 함에 따라서 이 안면인식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매우 고차원적인 특징들을 네트워크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좀 와일드한 환경, 좀 복잡한 환경에서 얼굴 인식 성능이 매우 높아지게 됐고요. 때로는 이제 사람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는 그러한 연구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딥러닝을 이용한 얼굴 인식 기술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에서도 일부 기종들 같은 경우에는 안면 인식 잠금 해제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예, 그런 해제 기능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는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게 되면 얼굴을 판단을 해서 자동으로 태그를 달아주는 그러한 기능들도 존재합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여러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들 중에 요즘 페이스 앱, 스노우 이러한 앱들이 존재를 해요. 이런 앱들은 사용자의 얼굴에 대한 정보를 따와서 얼굴 위에 이모티콘이나 그림들을 올려놓을 수가 있다던가, 아니면 남자인데 여자 얼굴로 바꿔준다던가, 아니면 젊은 사람인데 늙은 사람으로 변경을 해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러한 앱들을 요즘 젊은이들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CCTV에서 범죄자의 얼굴을 인식을 해서 그 범죄자를 트래킹하는 데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요즘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들, 사람의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변환을 해서 적용을 시켜서 페이크 영상을 올리는 그러한 조작된 영상을 올리는 그러한 사회적 불안감들이 아주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안면인식 기술이 지금 우리 주변에 존재를 하는데, 현재 안면인식 기술은 어떠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상단에 보면 두 장의 이미지가 존재를 합니다. 네. 이 영상은요, 페이스북 리서치에서 공개한 기술이고요. 어떤 영상이냐면 사람의 얼굴은 헤어스타일하고 성별, 인종 등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들은 인식을 할 수 없도록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부분만 특징을 남겨놓고 그 외의 부분은 미묘하게 변경을 해서 영상을 생성을 시켜주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누군지 인식은 할 수 있지만 기계들은 이 영상이 누군지를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페이스북 리서치에서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기술은 구글에서 발표한 특허입니다. 이건 특허인데 사용자 앱에서부터 정보를 추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전화번호부,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이러한 데서 자기 사용자의 지인들을 정보를 추출을 하게 되고, 이렇게 추출이 된 인원들의 신원을 가지고 있다가 사진을 한번 찍었을 때, 사진 한 장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해당 사진에 있는 인물들에게 자동으로 사진을 공유하는 그러한 사례를 이 특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 나와 있던, 이 화면에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 영상은 국내 기업인 하이퍼커넥트에서 공개한 기술인데요. 입력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이 입력 사진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하는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정보와 표정 정보, 그리고 움직임 정보를 분리해서 해당 정보를 그대로 다른 영상의 표정 및 움직임을 더 씌워서 해당 영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기술을 안면 재현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면 제형 기술은 후보 조정이 없이 실시간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영상 통화라던가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인식 기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것은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은 일본 NEC에서 개발한 네오페이스 라이브 안면 인식 시스템이라고 얘네들이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네오페이스 라이브 안면 인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인식 속도와 정확도가 매우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기술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거기에 이제 마스크까지 인식을 해서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고, 마스크를 쓰더라도 이 마스크의 위에 있는 이 부분을 특징점들을 이용을 해서 마스크를 쓰더라도 해당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번에 NEC에서 제작을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스크도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들을 가리지 않고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성능은 1초 이내 그 신원을 인식을 할 수가 있고 정확도는 99.9%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면인식 기술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들, 즉 뭐 AR 이모지라던가 뭐 다양한 페이스 앱들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었다면, 요즘에는 그 보안이나 이러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서 최근에 안면인식 기술이나 특허들은 보안에 대한 해결책들을 고안을 하고 그에 따른 방안에 대한 제시를 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람 자세 추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자세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몸가짐이나 일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자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는 대표적인 비언어적 의사표현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을 이해하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한 여자아이가 향두고 있는 이 자세만을 보고도 이 여자아이는 수어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남자는 야구 선수구나. 투구를 공을 던지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여성분은 지금 요가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밑에서는 폭력적인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동작만을 보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자세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세들을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하기 위해서 RGB 영상이라던가 혹은 뎁스 영상으로부터 주요 신체 부위의 위치를 찾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현재 사용되어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런 자세 추정을 할 때는 미리 정의된 각 네트워크들은 신체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픈 포즈라고 하는 그러한 모델을 이용한 사람의 모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포즈 같은 경우에는 총 18개의 사람에 대한 키포인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중 손목, 팔꿈치, 어깨, 그리고 목, 그 다음에 보시면 골반의 위치, 무릎, 발목의 위치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구글에서 개발을 하고 공개를 한 사람 자세 추정하는 기법에 대한 신체 모델입니다. 보면 오픈 포즈보다 좀 더 많은 33개의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모델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을 한 애저 키넥트에 대한 신체 모델인데요. 이 애저 키넥트에 대한 모델도 약 33개 정도의 모델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글에서 오픈한 것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한 것을 보시면 개수는 조인트 개수 같은 키포인트 개수들은 거의 동일한데, 보면 위치가 서로 조금씩 상이하게 다른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체 모델을 이용한 사람 자세 추정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눠볼 수가 있어요.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나눠집니다. 일단 2D 추정이 있고요. 그리고 3차원, XY의 Z축까지 표현한 3차원 모델을 자세 추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 한 사람에 대한 자세 추정이 있을 수 있고, 다음 여러 사람에 대한 자세 추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것을 이제 분류해 놓은 그러한 표인데요. 이 2D인 기준에서 1인의 자세 추정을 하는 이러한 경우는 현재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높은 퀄리티의 자세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D에서 다수로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가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실생활에서 써먹기에는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수준이 되겠고요. 그리고 3D에서 1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자세 추정이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수준이다.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D 환경에서 다수의 모델을 추적을 하는 것은 자세 추정에서 매우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연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추가적인 연구가 더 진행이 돼야 보다 좋은 결과를 얻어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 자세 추정 기술은 이제 어디에서 사용이 되느냐? 일단 영화 같은 데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모션 캡처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모션 캡처가 없이 자세, 그냥 RGB 영상, 그리고 기피 영상을 가지고만 그 사람의 동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HCI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요즘 비대면 환경에서 이제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홈 트레이닝 할 때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운동선수들의 자세 교정이라던가 어떤 뭐 특이한 분석에 대한 그러한 용도로도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자세 추정 기술의 이제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포즈픽스라고 되어 있는 기술이 한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이 포즈픽스라고 하는 거는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이고요. 이 포즈픽스는 기존 시스템의 에러를 줄이는 후처리 시스템을 포즈픽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휴먼 사람 자세 추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인 에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에러적 특성의 확률 모델을 이용을 해서 가상의 에러 데이터를 합성을 하고 그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킨다면 에러들을 보정을 한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그 가정을 가지고 해당 실험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험을 하고 구현을 해봤더니 해당 논문에서는 작게는 2%까지, 높게는 7%까지의 포즈 추정의 개선이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포즈픽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있던 포즈 추정 모델, 사람 자세 추정 모델들을 건드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애드온을 붙여서 포즈픽스라는 보정 작업을 한 번을 더 통하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델은 건드릴 필요가 없이 개선된 모델이 나온다라는 거는 하나의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으로는 기존 포즈 자세 추정 모델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의 부하를 항상 많이 먹는 편인데 거기에 이러한 하나의 네트워크가 더 붙게 된다면 전체적인 처리 성능이 조금 더 저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키넥트입니다. 이 애저 키넥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하드웨어인데요. 이걸 제가 왜 넣어놨냐면 이 애저 키넥트는 기존의 키넥트들하고는 살짝 다르게 딥러닝을 이용한 포즈 추정을 사용을 합니다. 기존의 키넥트들은 센서 값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의 자세들을 추정을 했다면
센서 값만을 가지고 자세들을 측정을 했다면 이 에저 키넥트는 RGB 영상과 이 깊이 정보를 가지고 사람의 자세를 딥러닝을 이용해 포즈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에저 키넥트의 결과값은요, 이전에 나왔던 키넥트 V2에 비해서 결과값이 좋지가 않아요. 처리 속도, 자세를 추정하는 속도라던가 정확도 면에서 이전 버전의 키넥트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 에저 키넥트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다 높은 퀄리티의 아웃풋을 내줄 거라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안면인식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안면인식의 성능은 아주 뛰어난 단계에 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면인식 기술들이 99.78% 이상에 되는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비대면인 환경 때문에 이제 뭐 얼굴에 어떠한 마스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 개인적인 보안에 관한 연구들이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자세 추정에 대한 것들은 1인에 대한 2D 자세 추정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세들이 잘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에 비해 다수를 추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3D 상황에서의 자세를 추정을 할 때는 아직까지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